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8월 1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한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집값 오른 돈으로 이민 가자. 집값 오른 돈으로 이민 가자. 한국 떠나는 중산층. 이런 제목인데 작년에 한국을 떠나서 해외로 이주한 국민 숫자가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 외교부에 따르면은 작년에 1,590명이 해외 이주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 2,293명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다. 그리고 현지에서 머물다가 장기 체류로 전환한 경우는 제외한 수치다. 이런 내용인데, 자, 문재인 정부 가연히 그냥 집값이 올라서 그것을 팔고 해외로 이주하겠습니까? 워낙 나라가 뒤숭숭하고 그런 것도 혼란스럽고 이것도 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라가 뒤숭숭했는데 촛불 민심을 바탕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정권이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값 정책,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국민들이 또 촛불을 들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40개월째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기사가 두 개가 거의 동시에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총선 백서를 만드는데 지금 초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선에서 창피한 이유가 박근혜 탄핵에 당 차원의 반성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명시를 했다는 것이 오늘 석간 문화일보 기사로 나왔습니다. 총선 참패 왜 그러냐. 원인을 분석하는 백서를 만드는데 10가지인가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하고 10가지 항목을 제시를 했는데 공천 갈등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근혜 탄핵에 대한 당 차원의 반성이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당 차원의 반성이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렇게 밝혔고 백서에 참여를 했던 관계자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당이 배출했던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재판받고 구속됐다는 점을 반성할 필요성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백서를 만들면서 구체적 분석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냥 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성이 없어서 졌느냐 이것까지는 없이 그냥 반성이 없어서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황교안 등 당시 지도부 책임론 그러니까 황교안 등 당시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를 하면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가 그때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선거에 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과연 이것이 가장 큰 참패 원인일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은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이 더 크게 그때 총선 패배에 작용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포퓰리즘 그때 총선을 앞두고 몰아닥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그래도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 그때 수도권 지자체에서 일제히 풀고 선거가 끝나면은 전 국민에게 많게는 한 가구당 100만 원씩을 주겠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그런 약속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지금 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는 박근혜 쪽에 다시 책임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은 윤상현 의원 정부수석으로 당선됐죠. 친박계입니다. 친박계 윤상현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강복절 8.15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의 SNS 글을 윤상현 의원이 올렸습니다. 자, 간용의 리더십은 광화문 광장을 분열의 상징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성화시키는 것이다. 그 척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간용이야말로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은 강화문 광장을 하나로 합치게 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간용을 베풀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8.15 특사를 통해서 석방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용서와 화해만이 촛불과 태극기를 더 이상 적이 아닌 우리로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기 위한 통큰 결단을 내려달라. 거듭 요구를 했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기한 중심, 대법원 파기한 중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받았죠. 그때 뭐 10년이 감형이 적어졌는데, 지금 검찰이 재상고를 했습니다. 그 일부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대법원의 이 결정을, 최종 판결을, 대법원의 최종심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검찰이 재상고를, 일부 혐의에 대해서 재상고를 했죠. 그러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사면을 못합니다. 특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아는지 모르는지 이 특사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8.15 며칠 앞두고. 자, 그래서 이것을 아마 정치적으로 윤상현 의원이 지금은 화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개월 동안 전직 대통령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으니 지금 이번에 석방을 하라. 이렇게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일 수도 있죠. 본인도 사면이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자, 그렇다면은 사면을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지금은 사면이 안 됩니다. 8.15까지 지금 검찰이 재상고한 그 결정이 나야지 형이 확정되고 그래야지 사면을 하든 안 하든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나중에 형이 최종 확정이 되고 사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한 20개월 남았죠. 사면을 할까? 저는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총선 전에도 사면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사면 이야기가 있었고, 당시 여당이 분리해지면은 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다시 탄핵 책임론을 내관으로 던져놓기 위해서 사면을 할 것이다. 그래서 특사를 해서 풀어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그때도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하지 않았죠. 만약에 할 마음만 있었으면 충분히 했을 겁니다.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그때 한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나서 창가에 잠깐 앉아서 이야기할 때, 그때는 사면이 안 되니 좀 석방을 해달라.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보석을 요청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끝내 사면하지 않느냐?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극성, 열성 지지층들을 계속 끌고 가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을 하게 되면은 열성 지지층들이 반발을 하겠죠. 그 반발을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것을 막는 것이 국민 통합보다 더 시급한 일이 문재인 정부의 과제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시급하죠. 그 열성 지지층들의 반발을 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 갈라치기를 해서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까지 한일 무역 갈등에서 다 국민 갈라치기하고 조국 사태 때도 국민 갈라치기하고 심지어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한 이 작업에서도 검찰 갈라치기를 하는, 그래서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을 요직에 앉히는 그런 식의 국정 운영을 해오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법원의 형 확정이 완전히 끝나도 결국 문재인 정권에서는 특사나 사면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선거권의 혼수의 예상입니다.